커피 타임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크런님께서 종목 그래서 몇 프로 사고 얼마 사고 요런 거는 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1월달 2일날 저하고 매매를 같이 할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또 보고 물론 이제 어제도 다 봤어요. 제가 종목들을 지금 다 봐서 선별을 해낸 종목이 몇 종목이냐면 86개예요. 86개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30개 정도 될 거고 제가 그 중에 매매할 종목은 5종목 정도가 될 겁니다. 5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집단을 많이 긁어놓은 거고요. 물론 이제 2천여 개 종목에서 골라낸 거니까 뭐 그렇게 골라내도 안 맞을 때는 또 더럽게 안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그 교육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변했다 이게요. 바뀌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바뀌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바뀌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잡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놔야 내년에도 필요하고 내후년에도 필요하니까 한번 듣고 진짜 이렇게 해서 그 올해 성공을 하면 내년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건 상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교육 중에서 제일 편한 교육이 기법 교육이에요. 요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몇 프로 싣고 요 부분에서 뭐 시초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요거 마디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싫어요.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은 얘기할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쉬지 않고 아예 밀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사한 부분을 전부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다시 보기 가능해서 요 단락 보고 조 단락 보고 다시 보고 요 단락 보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해봅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2강 제 2강 매년 반복되는 1월 효과 따라잡기 한번 따라잡아보자. 1월 효과 매년 반복된다? 미리미리 따라잡자. 2020년 1월달 아주 유용한 전략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쵸?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2018년도 1월달에 올라온 거, 2019년도 1월달에 올라온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는 제가 자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대로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2020년 1월달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2020년도 증시. 증권사 경제연구소의 하우스뷰는 코스피 수익률을 15%로 책정을 했어요. 이 15%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2000에서 2500포인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자, 요거죠. 다우지수는 22% 올라왔어요. 나스닥은 34% 올라왔거든요. 한국 시장은 진짜 코딱지 많고 올라왔어요. 네. 거기다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2019년장 그러니까 12월달 요때 올라오긴 했어도 그렇게 썩 내키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예요. 미국은 근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우가 22%, 나스닥이 34% 이렇게 올라오니까 과열 조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다우가 더 올라와야 되고 나스닥이 더 올라오는 거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잡아보세요. 민간 소비 이거 중요하거든요. 민간 소비가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잘 움직이고 안착이 돼야 한국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부분은 없을 테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갑작스럽게 한국 시장은 잘 움직이는데 갑작스럽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빠지는 부분에서 진짜 과열 조짐이었냐 아니면 펀더멘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과열 조짐이라면 진짜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팔고 뭐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펀더멘탈 측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매매를 줄여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매 판매는 3% 증가하고 있고 GDP도 미국의 GDP 성장률 이거 2%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22포인트 올라가고 아니 다우가 22포인트 올라가고
나스닥이 34% 올라온 게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양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물가 상승률로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1.6%뿐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주가는 최고인데 펀더멘털에 부합되고 있어. 주가가 최고로 올라와 있고 펀더멘털에 부합되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더 올라온대. 미국이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쵸? 양호하다라고.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것도 조사한 거지만, 진짜 유수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스닥. 이게 중요하죠, 그죠? 다우보다. 나스닥 상승력이 20% 대역에 와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조동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시장의 동력으로 나와 있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있죠, 선진국.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1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유럽 증시도 올라왔고 대체적으로 선진국 증시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 선진국 증시가 앞으로 10%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지금. 두려울 게 없는 거지. 만약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올라와서 불안하다. 대표님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더 사야 되나요? 아니면 갖고 있는 거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선진국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추가 상승력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신흥국은 몇 퍼센트 있겠냐?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2배. 그러면은 나스닥도 그런데 상승 여력이 20% 대역인데 그러면 코스피 올라왔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 레버리지 ETF를 왜 팔아?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 근데 저 팔라고 그랬거든요. 왜 팔라고 그랬어요? 그건 제 입장하고 다르니까. 그죠? 요번 주에 산 거는 요번 주에 팔아서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보겠다는 얘기지.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색에서 가려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라면 요번에 산 거는 팝니다. 그리고 다시 살래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영국은 1월 말에 브렉시트가 된대요.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브렉시트가 잘 되면 좋은데 괜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요런 부분으로 브렉시트가 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국 있죠. 영국에 대한 브렉시트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고 특히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본인의 일이니까 더 영향을 받을 거예요. 더 영향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영국에 대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0년 국채에 대한 부분이 0.79% 상승하고 있고요. 파운드화가 절상되고 있거든요.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영국 1월 말에 대한 브렉시트 이 부분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하겠대. 더 할 수 있대.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오히려 EU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예상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쌍수를 들고 빨리 끝내자. 내가 끝낸다고 해서 끝내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추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1월 말에 브렉시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1월 말이 안 된다 치더라도 영국의 브렉시트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적다. 산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주가 올라오는데, 지금 영국에서 지금 이리저리 싸우고 있어요. 불안해다. 이래서 떨려나가는 사람 생길 겁니다.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종지부를 찍어 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딱 해서 종지부를 찍어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1년 중에 1월달은 강세고 1회 효과, 즉 1월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1회 효과라는 것은 연초, 월초, 주초, 주말 이런 부분에 그 이례적으로 발생을 해서 주가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상황. 네, 그것을 조사해서 1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초, 월초, 1월. 그러니까 연중에서는 1월 달이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매년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다른 건 잊어도 매년 반복된다. 매번 반복된다, 매번.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선거 때만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거 때만. 왜? 4월 달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4월 달에만 4년마다 한 번씩 투자해.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그때 4년치 다 벌고 또 4년 쓰고 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때만 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도 딱 교육하기 전에 바로 서두에 이건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내년에도 써먹을 거니까. 최소한 3%는 수익 난다. 이게 올해에는 10% 수익 났다. 작년에 1월 효과 괜찮았어요. 하는 종목마다 다 진짜 무지하게. 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 1회 효과에 관련되어 있는 1월 효과가 내년도 1월 달에 안 나올 리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에는 선매도 요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월 달에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부분을 통계치로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 시장에 관련돼서 시나리오를 짜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1회 효과로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이 1회 효과로 집중적으로 들어온 거죠. 아이고, 어딨냐. 저기, 1월, 어딨냐. 네, 1월 효과를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1월 효과를 직접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1월 효과가 나오는, 그리고 매년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 효과가 나오는 부분에 통계치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통계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적어 놓으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보고 그러니까 뭐 녹화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적어 놓고 앞에다 붙여놔도 돼요. 30년 통계치를 제가 한 거니까. 자, 요거예요. 어디냐? 아까 뒤로 넘어간 게 되게 많구나. 뒤로 넘어간 게 맞어. 그죠? 요거지? 요거. 30년 통계치. 네.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돼요. 1월 달에 30년 동안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을 보면 1월 달이 이 통계치에 의해서 봤을 때는 제일 높아요. 눈에 보이시죠? 그죠? 1월 달이. 2월 달에는 이거 빨간색은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3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 달이 굉장히 크네. 그죠? 1월 달에는 통계적으로 다른 달보다 훨씬 더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이죠. 올해는 4월 달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5월 달 볼게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결과적으로는 요 세 달에서는 7월 달. 그렇죠? 요 7월 달. 요 7월 달만 상승. 1월 달, 4월 달, 7월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딱 보면은요. 11월 달 딱 눈에 보이죠. 그죠? 12월 달 안 올라온다는 건 아니에요. 10월 달에 안 올라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거죠. 그죠? 1월 달. 그죠? 1월 달. 그리고 3월 달. 아니 3월 달이 아니에요. 4월 달. 그죠? 4월 달. 그러면 1월 달에 투자하고 4월 달에 투자하고 7월 달에 투자하고 11월 달에 투자만 하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트레이딩, 단타 치고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상황으로 보더라도 1월 달이 제일 높구나. 이건 30년 통계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4월, 7월, 12월. 여러분들이 투자할 달은 1월, 4월, 7월, 12월이에요. 나머지 2월, 3월, 나머지 빠져있는 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전투적으로 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끌고 가면 돼요. 네. 이게 시나리오 짜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아, 그래, 우리는 첫째 강의를 통해서 그래, 근거적인 부분은 신 대표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상반기 쪽에 2500포인트, 2600포인트, 2700포인트도 간다라고 치더라도 일단은 윗선에 대한 저항벽이 있는 상황이니까 2500포인트. 그러면은 2500포인트를 조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2200포인트니까 상반기 쪽에 300포인트 정도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이 300포인트가 언제 올라오냐? 1월달, 4월달이지, 그죠? 그래서 4월달이 넘어가면 5월달, 6월달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전 선거 끝난 다음에 더 오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2월달에는 어때요? 2월달에는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 2월달에 미국에 예비선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3월달하고 4월달 들어갈 때, 요때. 예. 이 연결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2월달만 약간 조심하면 되거든요. 2월달에 치고받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전략적인 부분에, 큰 그림에서는. 그죠?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2월달을 지워버리면 되고, 거기서는 우린 단기 투자만 하자. 치고 빠지고. 1월달에 뭐 살 건데? 그냥 삼성전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제시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종목을 골라놓고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제 눈에 딱 보이시죠? 14712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노트에다가 14712 써놓고 나머지 달은 그냥 시험시험 한다. 그리고 1월달, 4월달, 7월, 12월달 7월달하고 12월달 이때는 좀 더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달이 아니다. 죄송해요. 11월달 이게 잘못 썼어요. 어쩐지 이상하다라고 했어. 12월달이 아니라 그 11월달 요거 11월달 요거 11월달을 보면 된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높다. 특히 그래서 1월 상승력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저기 할게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수정된 거는 빨리 고쳐야지. 무작위 40페이지 넘어갔어요, 벌써.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 그죠? 11월달. 다 만들었습니다. 저장해놔야지. 그죠? 슬라이드. 여기에서 요까지 봤고, 그래서 14711. 그죠? 특히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의 1월달의 상승률은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세분화 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략적인 부분에 전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1월의 상승력이 크다는 것은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월 효과는 꼭 있다. 만약에 1월에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주가가 올라온 부분의 조정 아니면은 이전의 악재적인 부분에 의해서 글로벌 악재나 뭐 이런 쪽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방어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1월 효과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보니까 1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오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에 수도 결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12월 27일,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매매에 대한 부분은 1월에, 내년도 1월에 수도, 그러니까 내년도 1월에 수도 결제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 매매로 떠지고 올해 매매,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매매가 아니에요. 내년 매매가 돼버리는 거지. 2020년도 매매예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벌써.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1월 효과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요. 1월 효과는 항상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없다 치더라도 그 분야에서 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는 30년도의 통계치인데요. 그럼 10년 통계치를 한번 보세요. 10년 통계치.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꼭 있는 거니까 1월 효과. 10년 통계치에 코스피는 1.3% 올라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코스닥은 1월 달에 4% 올라왔어요. 와. 코스닥 지수가.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 ETF 팔아야 돼요? 지금 올라오지도 않는데 그걸 왜 팔아? 근데 신대표 왜 팔으라고 그랬어? 나는 올라와서 수익 났으니까 파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야지. 얘기에 대한 부분. 그쵸? 야, 이거 코스닥이 장난 아니야. 자, 코스닥 지수 요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코스피 지수고 코스닥 지수 올라오지 않았어요. 크게 놓고 보니까 올라오지 않았죠. 크게 놓고 보니까 올라오지 않았어요. 줄줄줄줄 밀렸거든요. 네, 올해만 보더라도 여기에요. 야, 바짝 썼네, 그죠? 바짝. 그쵸? 네, 알고서 산 거겠지, 그죠? 바짝 썼어요. 조정이 있겠지, 그죠? 이전의 고점에 대한 부분에 조정은 있을 거예요. 저항 라인으로 생기니까 조정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겠지. 요 부분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1월 2일, 3일 이때는 조정받고 오히려 1월 6일, 7일 오히려 7일 이쪽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략적인 부분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지. 아, 1월 효과니까 1월 2일서부터 사야 돼. 이러면은 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거를 알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죠? 10년 통계치예요. 이런 건 적어놔야 돼요. 요거는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거 또 10년 통계치를 여러분들이 그거 다 통계를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적어놓고요. 그 컴퓨터 옆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차라리. 특히 뭘 붙여놔야 되냐면 네, 뭘 붙여놔야 되냐. 목이 너무 아프다. 이거 30년 통계치 이런 걸 붙여놓고 여기 이거 14711 그래서 제가요 이거 오해할까봐 빨리 고친 겁니다. 네, 이제 오타난 거 11월로 딱 빨리 고친 겁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그죠? 네. 코스피 코스닥 4 이거는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통계를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뭘 매매해야 돼요? 중형주나 코스닥. 그죠? 중형주나 코스닥을 매매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대표 뭐 매매일 거야? 1월 달에. 네. 지금 나 그 1월 효과 때문에 이거 교육 10만원 내고 들어왔는데 뭐 매매일 거예요? 당연히 코스닥에. 네. 살 거 없으면 코스닥 내버리지 ETF 사는 거지. 근데 중소형주가 있어요.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상승률이 더 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요거 적어놓으세요. 요거 코스피 1.3, 코스닥 4%. 이거 좋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2월 달 세분화 시켜보자. 진짜. 12월 달에 어떻게 매매했어야 되나. 만약에 이 지도를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이 12월 달에 차라리 제가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12월 초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연말에 진짜 그 띵까띵까 해야 돼요. 진짜 땅수로 들고 그 12월 장 좋았다 수익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이건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보기에 이거는 꼭 사진을 찍어 놓든지 뭘 하든지 해놔야 돼요. 12월 1주 첫 주차에 요게 앞에 게 코스피 뒤에 게 코스닥입니다. 요게 코스피 요게 코스닥이에요. 첫 주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네, 빨간색이면은 하락이랬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빨간색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노란색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주에 0.52% 코스피가 내렸어요. 코스닥은 더 내리죠. 더 내리잖아. 그러니까 코스닥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더 빠졌잖아. 이거 마이너스니까. 2주차에 보니까 0.87, 0.45. 왜? 여기서 많이 내렸으니까. 어쨌든 많이 내리는 건 코스닥이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3주차하고 4주차 보면은 확연히 달라져요. 잡아보세요. 그거 희한하대, 진짜. 3주차에 코스피는 올라오거든요. 2주 내려서 올라오는 건가, 이렇게? 네, 올라오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절대 안 올라와요. 안 올라.
연속 빠져. 그러니까 코스닥 매매하면 안 되지. 여기서 하나도 안 매매, 그 매매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올라오다 오히려 지금 내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왔죠. 그죠? 이 바짝 쓴 거. 요거 바짝 쓴 거. 요걸 보면은 금방 느끼잖아요. 그죠? 바짝 써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견돼 있었던 상황으로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봐보세요. 코스피는 3주차에 매매를 하면 돼. 매매를 할 때. 그래서 2주차 넘어가는 요 부분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코스닥은 4주차에 이거 2.23. 무지하게 올라오죠. 최소한 3%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3% 먹으려고 그랬는데 10% 수익이 났으니까 난 팔아야지. 코덱스를 해버리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뭐, 종목을 계산해서, 투자를 해서, 이 종목에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서, 이게 아니에요. 제도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내년에도 4주차에, 코스닥이 2.2% 이상 올라올 테니까, 만약에, 코스닥에 1억 정도 투자하면은, 야, 그냥 여행 경비가 다 빠지는 거. 2, 300만 원이 툭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1000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한 거, 이게 답답합니다. 왜 이런 걸 모르지?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이제 ETF. 일자별로. 야, 이거 봐보세요. 확실하게 나왔지. 그죠? 야, 연말 따뜻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 통계치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미치겠네. 빠질 것 같지도 않아, 또. 요게 제가 12월 29일 날 솔트를 해놓은 종목들의 명단이에요. QSI,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 자, 봐보세요. QSI 이것도 올라왔죠, 그죠? 제가 12월 29일 날 해놓은 거기 때문에 더 올라올 것이다 얘기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올라왔죠, 그죠? 그쵸? 제주반도체. 진짜 이거 봐보세요. 요게 황금 라인. 요 부분에서 파동은 그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밀어 올렸어요. 밀어 올리면서 거래량 늘었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걸 사자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이오 솔루션. 이게 미치겠다니까요, 진짜. 여기에서 벼락을 치고 죽여놓고, 여기 올라올 때, 그쵸, 여기. 여기 올라올 때 벼락을 쳐서 다시 또 죽여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놓고, 제가 받아놓은 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거든요. 받아놓고 여기서부터 맨날 이렇게 움직였던 게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다른 거지. 이게 내리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연속 3번 올랐어. 와, 이거 수익률이 얼마인데. 이거 금액이 3만 원짜리예요. 지금 12월 30일 날 종가가 43,200원이에요. 이게 저가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가권이 아닌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쵸? 저 동행물산도 좀 다 많이 매매했습니다. 롯데 시스템도 요거. 코렌 요것도 지금 봐보세요. 이게 썩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요 여건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 따블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5%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5% 수익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투자자별로도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만 하나씩 봐야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들어와요. 신용. 그쵸? 신용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항상. 신용이. 그러니까 아는 놈들이 먼저 사는 거야, 아는 놈. 이건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서 12월 달 세분화 해보니까 4주차. 이때의 매매를 진짜 잘하면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요 도표를 적어 놓으세요. 빨간색은 마이너스, 노란색은 플러스예요.
노란색 플러스 난 게 딱 2개. 12월 달에 그냥 전체적으로 내린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30년 통계치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예요. 12월 달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번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오른 거거든요. 결국은 코스피의 마지막 주 12월 4주째는 2%보다 올라올 때는 더 많이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2% 이거보다 올라올 땐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눈 딱 감고 언제 사야 돼요? 12월 23,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에 샀어야 되는 거거든. 2019년도에는. 맞죠, 그죠?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저는 이거를 그 강의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강의에 대한 모집을 계속적으로 26일날 스팟 강의로 하면서 만들어냈었던 상황이니까 그 전에 준비했겠죠, 그죠?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이거를 뭐 강의도 시작 안 했는데 막 공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내년에 써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당 락 후 평균 2.5% 상승. 배당 락. 배당 락 이후. 배당 락 이후.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7일 이후 2.5 평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3%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10% 나왔어. 별거 아니었죠, 그죠? 결과를 알면 별거 아니거든요. 행동을 못한 거야. 알지 못하니까 행동을 못한 거야. 그죠? 근데 결과를 아니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치더라도 조금밖에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도 신대표 한번 믿어보자 해서 10억, 20억 이렇게 사나? 안 사지, 그죠? 1억, 2억 이렇게 사나? 안 사죠, 그죠? 사봐야 100만 원어치 샀을까? 많이 샀으면 1000만 원어치 한번 사볼까? 이거 공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고, 지금의 이 와닿는 이 부분을 콱 하고 와닿아가지고 이거를 잊지 마시고, 내년도에 야, 12월달 전략. 다른 거 하나도 안 해. 나 12월달만 할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 나 1월달만 할래. 1월 효과. 그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 나 4년마다 4월달에만 투자할래. 4월달에. 3, 4월달에. 가능하죠, 그죠? 왜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주식시장에서 그냥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올라오면 좋은데 또 내리고, 아이고 이거 올라와서 좋았다가 또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친구들 술값도 내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보면은 또 다 내려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돈 한 푼도 없다. 먹은 거에 남았던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분화시킨 이 전략적인 부분. 퀀트예요. 이게 퀀트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요, 이 부분을 가중치를 줘서 프로그램 매매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익도 더 크게 납니다. 프로그램 매매.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큰 손 투자자들. 이런 쪽에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네. 배당 락 이후에 요때만 투자를 해도 2.5% 상승이야. 그러니 26일, 27일 이때 얼마나 제가 웃겼겠어요. 근데 종목을 보자고 종목에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이걸 물어보면 답답한 거지 이제. 차라리 이렇게 투자하고 12월 달을 보내는 게 낫지. 야, 지금 올라갑니다. 삽시다. 야, 이거 뭐 따라잡기 뭐 해가지고 주가 올라오고 지금 이거 세력주인데 지금 세력이 지금 막 사고 있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한 주 두 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번쩍번쩍거리고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팁 하나 또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거 제가 팁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어떤 종목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좀 짜릿한 종목 없나? 오늘? 주연테크 이거 진짜 이 주연테크는 따블이 났어요. 400원짜리인데
400원짜리 따면 이건 가격이 너무 저기니까 그래서 S맥. 야, 요거 보자, 요거 S맥. 그래도 요거는 1,000원짜리가 넘어가니까 이걸 보셔야지, 이거. 이게 움직이는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PC에 대한 세팅 하나 알려드려요? PC에 대한 세팅 하나 알려드려요? PC에 대한 세팅을 할 때 요거는 분별입니다. 요거 1분별이에요. 움직이지도 않죠. 1분별 보고 있고 저는 요거 3분별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매매할 때 PC에 대한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쪽에 이게 큰 거 얘는 분별 차트가 아니라 틱 차트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도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요거는 분별 차트가 아니라 틱 차트예요, 틱 차트. 틱 차트에 대한 구성을 해야 돼요. 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 또 1시간 걸려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저만 믿고 틱 차트로 해놓고 틱에 대한 부분에서 3579가 아니라 3513 3514 그래서 저는 13틱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13틱 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중에 이거 제가 본방 들어가가지고 1월달에서 내년 1월달에 매매를 하면서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려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공간,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끔 여기에서 요만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섭니다. 중요한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움직이는 부분 볼까요? 이 틱으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이거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자, 봐보세요. 아직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자, 이제 진행됩니다. 나 이거 모르는 종목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 진행되면서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고 틱차트 움직이는 거죠. 요 부분을 뛰어넘는다면 지금 몇 번 걸려요? 계속 걸리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동평균선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올라왔어요, 이 틱차트. 요까지만 먹으면 돼요. 요까지. 자, 보이나요? 보여요? 지금 이거 설명하면은 진짜 이거는 몇만 불짜리의 저긴데. 예. 이거 보이죠, 그죠? 20원 먹은 거죠, 20원. 예. 그쵸? 이 1,300원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서 20원 먹은 거죠. 20원이면 얼마나 큰데요? 계산해보세요. 완틱이면은 수수료가 다 빠지거든요. 수수료가 거래세가 싹 빠지거든요.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그러니까 20원이면 20원, 그러니까 15원 먹었다가 치더라도, 15원 먹었다가 치더라도, 한 5천만 원어치 들어가면은요, 이게 단기 투자이고 트레이딩으로 들어간다면은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S맥이라는 이 회사가 좋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150만 원 수익 났을걸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익 났을걸요? 제가 요거 매매했거든요. 어딨어? 동양물산이요. 이거 매매한 거거든요. 동양물산. 이거 잘 매매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기가 막히게 먹었습니다. 쫙쫙쫙쫙. 야, 이때 뭐 30일 날이네, 여기. 네? 오늘. 야, 이전에 움직였었던 거 좀 볼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조정들. 야, 이거 이렇게 움직이다가 탁 튀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한 40원 먹는 거거든요. 네? 한 5만 주, 4만 주 사가지고 40원이면 4, 46, 160만 원, 5만 주 사고 한 200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 매매할 때 200만 원씩 먹는다니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거 분별 차트 보면 하수고요. 네. 틱 차트 봐야 되고 틱 차트에 대한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지금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벌써 9시야. 큰일 났다. 벌써 9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서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월 세분화 시켜본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시장 영향에 대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여건, 시장 영향 요소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강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3년 이후로 계속 그 다음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당락 후 매수 시점. 맞죠, 그죠? 배당락 후 매수 시점. 그러니까 적어도 12월 27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개인들이 파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번은 다르다. 더 세다. 더 세다. 매수 시점은 맞았죠, 그죠? 더 세다. 그러니까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다. 자, 결론.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요쪽을 매매해야 된다. 특히 코스닥 시장 요 부분을 매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섬유, 의복, 바이오, 인터넷, 제지까지 제지주까지 볼 수 있다. 제가 아직까지 여기 한 거 아니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답이 될 수도 있다. 네, 보이죠, 그죠? 그 전에 만들어낸 거니까. 이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낸 거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ETF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 모르겠다. 다른 게 더 올라오더라도 나는 정확하게 수익 내는 거 이쪽으로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1월 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 이 1월달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매매해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종목을 제시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줘도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됐나요? 요 틱 차트 마음에 드시죠? 틱. 이거 잘 설정해야 됩니다. 제가 13이라는 이 숫자를 왜 넣은 거냐면 어떤 사람은 13일의 금요일 안 좋아. 거부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13일자를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거 다 그 근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 첫 번째 강의가 끝났고, 첫 번째 강의, 즉, 그 부분이 끝났고, 그러니까 2,500포인트에 대한 시나리오, 그죠? 그 부분이 끝났고, 두 번째, 매년 반복되는 1월 효과까지 일단 본 겁니다. 네, 1월 효과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지. 글로벌 신유동성, 핵심 업종, 그 다음에 핵심 종목 분석, 여기에 종목에 대한 부분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2,500포인트에 대한 근거를 제가 얘기를 했고,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죠?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신유동성 장세에 부합되는 여건의 왜 신유동성이라고 부르는지, 왜 신유동성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서 신유동성이라고 부르는지, 그죠? 부르는지. 그래서 이 신유동성에서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경제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 정책적인 부분에 금리 정책과 즉 통화량을 위한 통화주의,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용한 정책과 정부 지출을 이용한 재정 정책,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약간 수준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위에 있을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특히 환율을 전공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커피 한 잔, 커피가 아니라 커피 많이 먹으면 잠 안 와요. 잠 안 오니까 차 한 잔, 티타임 잠깐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9시 5분이니까요. 9시 15분에 지금 하도록 할게요. 9시 15분에 음악 좀 틀어드릴 거고요. 진짜 목이 너무 아프네. 저 쉬지도 않고 얘기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계속. 한눈 하나도 안 팔고 계속 밀어드리는 겁니다. 콱콱 밀어드리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밀어드릴게요. 이 에너지가, 제가 에너지가 지금 펄펄 넘치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닿아서 2020년 1월 달에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